분석부터 볼게요. 지난 방송 했었을 때가 이 자리였거든요. 마지막 방송 했었을 때가 16,000달러대였어요. 이때 이제 고민이 뭐였냐면 과연 여기가 찐바닥일 것인가 아니면 한 번 더 하락이 남아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컸었죠. 그랬었고 근데 굳이 여기가 찐바닥이 아니더라도 여기쯤에서 샀었어도 결국에는 이때 떨어질 때 여기서 산 사람은 되게 힘들었지만 여기서 여기가 낙폭이 안 큰 것 같아도 크잖아요. 여기. 그래서 알트는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알트 매수하셨던 분들은 30% 이상 손해가 나면서 컸겠지만 결국은 지금 반등이 와서 다 해피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였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도 이제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찐바닥을 찾고 싶은 욕심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찐바닥이냐 아니냐를 많이 고민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고민했던 걸 되짚어 봅시다. 일단 찐바닥일 가능성은 이렇게 봤어요. WXY, X치로 찐바닥이 나왔을 가능성이 일단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가 WXY, XC가 아니라 WXY에 이런 식으로 엔딩 다이아고널 나오고 올라갈 수가 있어서 찐바닥이 여기일 수도 있다. 여기일 수도 있다. 여기거나 여기다. 그래봤자 16,000이냐 14,000이냐 이 정도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봤던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마음에 걸렸던 게 엔딩 다이아고널이면 볼륨이 감소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바이낸스뿐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거래소 다 그랬어요. 근데 바닥권에서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지만 거래량 계속 볼륨이 증가한다는 건 제가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닥권에서 누가 계속 사고 있다는 거니까. 마지막 방송인가 그 전전 방송에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볼륨 되게 중요한데 볼륨이 터지면서 떨어지는 거 터지면서 올라가는 거 굉장히 다른 거라고. 근데 바닥권에서 누가 매수를 많이 받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거의 막바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여기 아니면 여기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제 만약에 첫 번째 관점은 WXY, XG고 뭐 서브 관점이 엔딩 다이아고널인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게 진짜 다 틀려서 분석이 그냥 지옥으로 가서 뭐 12,000 최악으로 한 8,000까지 빠진다고 할지언정 여기가 무릎이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살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 머리 최상단이고 이쯤이 뭐 한 어깨 정도가 될 것 같고 여기가 무릎쯤이 될 것 같고 이 아래로는 무릎 가격 이하다라는 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시장에 너무 지금 비관론자가 넘치고 사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래서 그때 사야 한다. 그때 시장에 호재가 넘치고 고점에서 너무 핑크빛 전망 비트코인 10만 달러 간다. 삼성전자 9만 전자 아니고 10만 전자 간다라고 하면 거기가 끝인 거고 여기가 이제 반대로 마지막 구간에서 계속 악재들 터지면서 볼륨이 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무릎이 하라는 건 확신한 단계죠. 그래서 16,000대였으면 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저도 매수했다고 말씀드렸고 결과적으로 더 지켜봐야겠죠. 다시 이게 고꾸라진다라고 하면 틀린 얘기겠지만 그래도 늘 하던 식으로 여기서 매수했다면 여기서 절반 입절하고 원가가 됐을 때 본절하고 밑에 떨어지면 또 죽고 이러면 결국은 여기는 수익이 난 거고 저가 매수 기회가 시드가 더 늘어난 상태로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자리였어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고 그다음에 테슬라를 마지막으로 제가 글을 작성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테슬라가 이제 제가 드디어 기다리던 가격이 왔습니다라고 이제 올렸던 거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이제 192달러까지 199달러, 아니 8달러까지인가 아까 본 것 같은데 제가 그걸 109달러에 올렸습니다. 109달러에 드디어 기다리던 가격이 왔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기다렸냐? 여기서부터 기다렸죠. 300달러 때부터. 여기서부터 기다렸습니다. 여기서부터. 100달러 초반. 그때 얘기했을 때 다들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죠. 여기서 계속 이제 100달러 올 거다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셨었을 때 뭔데 상관없어요. 저도 여기 오면 좋고 투자라는 건 늘 그런 마인드로 하면 돼요. 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굳이 매수 손해볼 이유 없거든요. 이 마인드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어떤 차트 분석보다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방송의 의의는 이렇게 두시면 돼요. 테슬라도 살펴보면 이때 뭐 실적 악화다 뭐다 뭐 이제 경제 악화되고 옛날에는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테슬라가 이제 하나하나 천천히 만들기 때문에 공급량이 딸렸다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수요는 없고 공급량이 넘친다 이제 잉여다 막 하고 이제 그래서 테슬라 가격 낮춘다 막 이때 별의별 말이 다 많았어요. 한 150달러부터 그때 눈치챘죠. 아 바닥이구나 떨어지는데 이렇게 악재가 많이 나오네 살 때다 해서 이제 100달러 초반은 여기 매물대가 강력히 처음 있는 구간들이라 150부터 100달러까지는 여기 100달러까지 사도 되는 구간이죠. 여기랑 여기. 근데 여기도 괜찮았는데 140, 50달러도 괜찮은데 100달러 초반을 준다? 무조건 사야죠. 그래서 그때 109달러에 스크린샷 찍어서 올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점이
급하게 살 필요 없어요. 모든 건 그렇죠? 내 원하는 가격을 정해두고 와주면 사면 되고 근거 있는 가격이었죠. 안 와주면 뭐 안 사면 되지. 누가 목에 칼 두고 협박하나. 늘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중요한 거 제가 늘 강조했지만 바닥에서 악재가 자꾸 나오면 내가 이 테슬라가 앞으로 다시 상승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그 확신을 공부해서 오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기본적인 공부를 마치고 확신이 있을 때 바닥에서 악재가 나오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살 때다. 투자 분석보다 매매 철학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저도 최근 1, 2년 동안 느끼고 있어요. 저도 아직도 다 완성된 사람이 아니고 미생이기 때문에 늘 배우는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면서 또 한 번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이번에 테슬라 저도 매수하면서 여러분들께 $109대 추천드리면서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비트도 마찬가지였어요. 겁났잖아. 근데 여기가 무릎이라는 건 확실했다라고 하면 샀어야지. 알트도 비트 샀어도 지금 50%씩 났을 텐데 알트는 100%씩 났을 거예요. 이래서 기회의 땅인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단 2달 만에 50%에서 100%씩 현물에서 수익 나는 시장이 진짜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카운팅으로 이제 돌아오면은 지금 아직도 근데 다 바닥에 나왔다 아니다 모르겠지만 볼륨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례 없던 이 코로나 때 찐 바닥 패닉이 나와서 저가 매수 기회가 있어서 여기서 받아서 올린 거잖아요. 그때보다 더 유례 없던 거래량이 여기서 터져서 의미 있는 거래량을 생각합니다. 가격대가 한 번 더 빠지더라도 여기가 바닥이건 여기가 바닥이라 장기 관점으로 조금 6개월 이상 들고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다시 이제 관점을 돌아보면 엔딩은 이미 끝난 관점이고 바닥에 나왔을 수 있죠. 이렇게. 하지만 여전히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서 어딘가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일 수도 있어요. 만약 여기가 와준다 너무 땡큐지. 현금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가 와준다 하면 이제 땡큐죠.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되게 이제 매크로 이슈가 해결되고 그리고 뭐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말이 이제 연준 의장 입에서 나올 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이 연준에서 내비치는 것 같고 기준금리 인상도 거의 막빠진 것 같고 얼만큼 이제 유지를 하다가 피보팅을 할지 모르겠지만 뭐 시장 기대감 되게 큰 건데 개선된 건 하나 없는데 기대감만으로 올라왔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이라는 상징적인 가격에 막힘도 있는 것이고 너무 과열돼서 그러니까 근거 없이 과열돼서 아직 나아진 건 없거든요. 근데 나아질 거라는 선반영이죠. 선반영이 됐어요. 선반영이 되고 나서 그러면 이게 더 선반영 기조가 이어가려면 이 열기가 이어가려면 다음 재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아진 건 없어요. 현재 경제 상황은 아시겠지만 주위를 둘러보시면 우리나라도 힘들고 일본도 힘들고 미국도 힘들고 중국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근데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기대감에 오른 거고 주식은 기대감을 먹고 사니까 선반영을 하니까 그랬지만 그럼 이제 다음 스텝에 한 번 더 나아가려면 그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실제였다라고 생각하면 또 오르겠죠. 또 이 오른 게 여기가 끝이 아니고 다음 기대감이 생기면 기대감 오르겠고 기대감이 올랐던 게 또 충족이 되면 또 오르겠죠. 이런 이제 연쇄적인 구조로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지는데 기대감은 좋았다. 그죠? 기대감은 좋았는데 다음 그럼 실적이 뒷받침이 될 것이냐? 과연 이렇게 빨리 나올까에 대한 좀 의문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차트적으로 보았을 때도 여기라는 상징적인 벽이 있는 거고 여기에서 한 번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당분간은 조금 조정 흐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이유들로 생각이 되고 파동 카운팅 측면에서 봤었을 때도 당분간은 조금이라도 618 구간까지라도 조정이 와야 카운팅상 맞는 지점이지 않을까 해서 618이 딱 여기 전 매물대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조정받고 천천히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여기를 한 번에 올라가는 건 여러모로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해서 당분간은 숏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손익비 측면에서도 여기가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목표가가 여기라고 하면 4시간 봉을 볼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제 위에서 더 숏을 쳤으면 좋겠지만 이제 여기가 끝이라고 보고 4시간 봉 하락 다이버스 이렇게 있죠. 그렇죠? 카운팅상도 여기가 끝인 것 같아요. 거의 카운팅을 여기를 해봐도 그렇게 봤을 때 올라가더라도 결국은 618을 찍고 올라가는 그림일 텐데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여기이고 618은 여기이고 그럼 숏의 기회가 이만큼 열려있고 손절할 가능성도 있죠. 그럼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올라갈 확률 반, 내려갈 확률 반이라고 하더라도 손익비 측면에서 여기가 너무 좋죠. 그렇게 봤었을 때 숏관점으로 보는 게 차트 분석적으로도 손익비 관점에서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분석적 근거는 당연히 카운팅도 그러하고 다이버전스도 4시간 봉 있으면 이 정도 618까지는 거의 가는 편이거든요. 확률이 높아요. 50대 50이 아니라.
다이버전스를 깨고 올릴 가능성도 있죠. 상승장에는 다이버전스 항상 깨면서 올라가는데 지금이 찐 상승장이 열릴지 안 열릴지에 대한 건 몰라요. 트레이더로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트레이더는 예측을 하는 도구 자체가 과거에 기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기반했었을 때 지금의 상황을 비추어 보면 올라갈 확률이 몇 프로냐, 떨어질 확률이 몇 프로냐, 이 확률 싸움을 하는 거고, 떨어졌을 때 기대 수익이 몇 프로냐, 올랐을 때 기대 수익이 몇 프로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논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상승장이기 때문에 깨고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의 통계를 내보면 떨어질 확률이 높고 수익비도 여기, 손익비가 여기가 좋기 때문에 하방으로 보는 게 틀리더라도 정직하게 차트 분석을 정직하게 했다라고 하면 하방을 보는 게 맞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좀 볼게요. 이더는 카운팅이 지금도 좀 더 명확해 보여요. 그래서 비트숏도 좋은데 알트숏이 좀 위험한데 해볼만 하거든요. 왜냐면 고점 대비 이더가 좀 더 열려있는 느낌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늘 얘기했지만 고점 찍고 횡보하고 수렴하다가 볼륨이 줄어가면서 삼각수렴이 나와버렸고 고점을 뚫었는데 뚫자마자 빠르게 쏟아지는, 그러면서 하락 다이버전스를 먹은 전형적인 고점을 올라가다가 수렴하고 마지막 파동 쏘고 떨어진 이런 패턴이 만들어졌거든요. 전형적인 패턴이 나와버려서 이더도 하방에 대한 분석을 보는 게 리즈너블 하죠. 이더리움도. 그렇게 봤을 때 비트 이더가 같은 하방을 보는데 이더가 좀 더 카운팅이 더 강력하게 하방을 보고 있어서 참고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알트 중에 최근에 많이 오른 게 에이다거든요. 그래서 요런 모양이에요. 에이다도 지금 엔딩 모양으로 가고 있고 볼륨이 엔딩에 닿게 쭉 줄고 있고 다이버전스가 계속 먹고 있어요. 내시간봉으로 보면 계속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에이다도 숏 기회로 보여요. 가장 많이 올랐던 최근에 알트코인의 숏 기회가 보이는 걸 보면 하방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여러모로 봤었을 때 메이저 알트들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래서 차트 분석은 심플합니다. 심플한데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되짚어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하나는 결국은 여기가 바닥이거나 엔딩으로 봐서 여기가 바닥이었고, 지금 차트 분석도 그러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보면 찐바닥 여긴지 아니면 여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는 무릎 이하라는 거에 대한 확신은 있었다. 그죠? 그런 곳들에서는 매수를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좋은 종목이라는데 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리고 좋은 종목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악재가 나왔었을 때 매수를 받는 게 좋겠다. 근데 이걸 제가 몇 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방송에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 제 매매 첫 번째 원칙이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 그럼 과연 언제가 쌀 때고 언제가 비쌀 때이냐? 기업적 분석을 하는 것도 좋은데, 펀더멘탈 분석하는 것도 좋은데, 쌀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그 종목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안 좋은 이야기들이 시장에 나오고 흘러 넘칠 때, 그 종목에 대해 의심이 넘칠 때가 가장 싸고, 가장 비쌀 때는 온갖 핑크빛 전망이 난무하고 시장에 위험하다는 사람은 없고 다 매수해서 좋은 종목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가장 고점이겠죠. 그때가 비쌀 때겠죠. 그래서 되게 철학적이에요. 이거 차트 분석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점들을 기억해 주시면, 이런 투자에 대한 그 마인드셋과 진리는 영원 불변이거든요. 시장 상황은 변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0시 반에 무슨 발표한다는데 발표 났나 보네요. 지금 페이크 하락인지 찐 하락인지 모르겠네. 요즘 페이크 한번 주고 이렇게 많이 가던데 이게 페이크였는지 찐 하락인지 모르겠네. 한 2-3분 보면 나오더라고. 결과가 하락이네. 이 하락이 페이크인가 찐인가. 실업률 3.4. 사실 실업률이 낮은 게 좋은 건데 낮은 게 좋지 않다라고 지금 인식되고 있죠. 지금 나스닥도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실업률이 나쁘지 않다는 거는 경기가 이제 건실하다는 거고, 경기가 건실하면은 연준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없으니까, 그죠? 약간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실업률과 경기 지표들이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이 중요한 건데, 그게 기업 실적은 나 몰라라고 연준이 돈을 얼만큼 풀 것이냐만 관심이 있는 미친 세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죠. 나스닥은 오히려 반응이 지근한 것 같은데, 비트에 비해서. 반등 나오려나 보다. 요즘 항상 이렇더라. 방향 페이크 주고 반등 주고.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이 패턴이. RSI 보니까 찐반등 같긴 한데, 나스닥도 조금 하락했다가 반등 오는데. 근데 대세 흐름을 바꾸기에는
반응 서프라이즈 할 만한 지표는 아닌 것 같아요. 실업률이 예측치랑 실제 결과치랑 뭐 엄청난 차이가 있으면 좀 뭔가 대세 흐름을 바꿀 텐데 그렇지는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618까지는 빠진다 보고 있고, 빠진 이후에 여기가 과연 찐바닥일 거냐 아닌 거냐에 대해서는 근데 전 이제 추세가 중요한데 추세가 끝나서 찐바닥일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거든요. 추세가 끝난 것 같아요. 이 하락 추세가 이렇게 떨어졌던 하락 추세 끝나지 않았을까 싶어서 여기서 당분간 조정이 뭐 있더라도, 그리고 이 조정이 깊어요. 보통 이제 찐바닥은 더블 바닥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깊을 가능성이 있어요. 생각보다 618 반등 나오고 바로 올라가면 좋은데, 이게 임펄스 1, 2, 3, 4, 5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깊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382까지 되돌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결국에는 이 지점이 오면 더블 바닥을 찍을 확률이 더 높고, 손익비도 여기 손절 라인 갖고 여기를 목표로 한 다음에 알트 수익이 또 좋겠죠. 비트도 좋고. 그래서 선물이 굳이 아니라고 하면, 선물은 더블 바닥 왔었을 때 매수하지 못한 여기 이 타이밍을 놓치면 지금 사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매수를 하는 게 정답에 가까운 행위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매수를 지금 할까 말까 하다가 여기를 기다렸는데 안 오고 올라가 버렸다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원했던 저점 가격이 아니니까 안 사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맨날 왜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인가에 보면 그냥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살까 말까 했다가 안 산 적이 있죠. 근데 올라가 버렸어. 살 거 그때 샀어야 돼. 근데 아까운 수익, 이런 마인드 때문에 대부분 이제 또 살까 말까에 이제 갈림길 오면 샀다가 떨어져서 이제 망하는 상황이 오는데, 투자는 늘 그러지 말고 살까 말까 고민될 때는 사지 말고 올라가면 내 거 아니더라 생각하고 다음 기회를 찾아서 다음 기회 매수하면 돼요. 다음 종목을, 다음 타이밍을. 그게 정석에 가까운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다시 반등이 바닥으로 또 와서 또 다른 이중 바닥을 만들지 않을까. 그러면서 계속 기다가 이렇게 U자 컵앤핸들 패턴이라고 하죠. 이런 U자 패턴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 당장에 뭐 블록체인의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경기력 속도 빠른 V자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현실이라 이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상승장 넘을 때까지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사실 경제가 더 나빠질 건 없고 거의 바닥을 쳤거나 아니면 바닥을 좀 더 내려가더라도 심한 바닥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주가는 선행하니까 앞으로 바닥이 올 수 있는 걸 미리 바닥을 여기 찍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반감기 때마다 약속처럼 매 반감기 때마다 상승을 해줬는데 다음 이제 반감기가 올 거기 때문에 고점을 넘기진 못하더라도 꽤 큰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상승으로 보는 게, 충분히 떨어지면 매수, 올라갔다가 또 충분히 떨어지면 매수의 기회로 계속 보는 게 좋지 않겠나. 뭐 이 정도 생각입니다. 설명은 대충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반등 나왔네. 테슬라 반익 하실 건가요? 테슬라 반익 생각 안 했는데 테슬라 반익 할까? 잠깐만, 나 아예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 아픈 질문인데 테슬라 반익을 하는 게 맞나? 여기가 반익자리긴 하네. 지금 당장 이 가격이 거의 반익자리긴 하네. 왜냐면 여기가 ABC일 수도 있고 여기가 3파 고점일 수도 있거든요. 조정은 이렇게 올라가면 아마 여기가 5파일 거예요. 그러면 조정 이후에 찐바닥 나와서 조정이 깊더라도 결국엔 또 상승으로 갈 거긴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반익자리가 맞아요. 임펄스라고 하면 확신이 있으면 굳이 팔 필요 없죠. 조정 이후에도 또 갈 거니까. 근데 모르잖아, 이게 ABC인지. 그리고 볼륨이 터지고 올랐는데 다음 올라가면서 볼륨이 덜쳐졌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이 딱 반익자리긴 하다. 지금이 반익자리긴 해요. 테슬라 저점 ABC로 카운팅해서 봤냐고? 사실 뭐 여기가 4시간봉 보면은 엔딩이기도 했고, 엔딩이 정확히 나오기도 했고, 엔딩이 나오는 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떨어지는 게 제법 임펄스 같기도 하기도 했고, 여기도 임펄스였고, 여기도 임펄스였고, 여기도 임펄스로 떨어져서 카운팅이 좀 용이하기도 했고, 4시간봉이나 시간봉 정도, 4시간봉은 좀 잘 안 나오니까 시간봉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나오기도 했고, 중요했던 건 마켓 타이밍인데 악재가 너무 많았어요, 이때. 그래서 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더 차트 카운팅 한 끗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진짜로. 요즘 매매 어떻게 했냐고? 지금 숏 어디 숏이지? 잠깐만, 어디 숏이냐? 23,770 숏이네요. 23,770 여기쯤 23,770 여기네.
이쯤 숏인 것 같네. 이쯤 숏을 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다도 지금 숏이고 폴카닷도 숏이에요. 지금 다 숏을 쳐놓은 상태예요. 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폴카닷 현물 들고 있고 샌드박스도 숏 쳤다. 샌드박스도 현물 들고 있고 폴카닷 샌드박스 현물 들고 있는데 두 개를 숏 쳐놨고 에이다는 현물 없지만 숏 쳐놨고 비트 숏 쳐놨습니다. 진이 큰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카운팅 끝났다고 봤다니까요. 그리고 하락 다이버스 있고 카운팅 끝자리에다가 기대감으로만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상승 동력이 있기 쉽지 않아요. 테슬라 손절 어느 정도 잡고 들어갔냐고? 주식은 손절 안 해요, 저. 아시잖아요. 저 주식 손절한 거 보신 적 한 번도 없을걸요? 제가 방송하면서 추천했던 종목이 한 7, 8개는 될 텐데 3년 동안 그쵸? 주식을 많이 안 하니까. 근데 성공률 100%의 수익률 보면 엄청나잖아요. 주식은 절대 손절 안 해요. 그만큼 확실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한 것만. 진짜 물리면 존버할 수 있는 가격이잖아. $100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후회되지 않아. 여기에서 안 산 거? 근데 존버할 수 있는 가격이잖아요. 그런 가격에서만 사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이 없는 거예요. 여긴 물려도 여한이 없다. 손절 친 경우 있냐고? 옛날에 있죠. 옛날에 2015년도쯤 주식 그때도 하고 있었으니까 저 13년부터 주식 시작해서 그때 손절 친 기억들이 있죠. 근데 최근 몇 년간은 없어요. 주식 손절 친 적이 없어요. 얼마쯤 매도할 생각이냐고? 실라 지금 반익하면 될 것 같은데 반익하고 반은 홀딩하고 여기서 샀으니까 지금 절반 익절하고 본절 팔아도 엄청 수익일 것 같은데 수익률 30% 넘을 것 같은데 반익만 해도 반익하고 본절해도 완익하면 지금 수익률 70% 정도 될 것 같고 지금이 한 번은 매도해줄 자리이긴 한 것 같아요. 테슬라 3전 어떻냐고 반등 올 것 같더지만 환율 반등 왔네. 나이스. 뭔가 이제 정상 궤도가 가격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이 정도가 원래 정상 상승 궤도였다고 보면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근데 이제 코로나라는 초유의 이슈가 생기면서 빠졌다가 다시 이제 양적 완화를 미친 듯이 하면서 추세를 뚫었죠. 그래서 추세가 맞다면 여기에서는 괜찮은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근데 물론 저는 안 샀어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더 빠지면 진짜 난리 날 거거든요. 4만 원대에 오면 공포심이 극에 달할 거예요. 3만 원 가는 거 아니냐에 대한. 여기서 샀거든요. 개미들이. 반토막이 나요. 4만 원대가 오면 거의 다가 반토막이 납니다. 그러면 너무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4만 초반까지는 안 바라고 4만 중반만 와도 매수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대로 오르면 어떡하냐. 전 관심 없어요. 이대로 오르면 내 거 아니다. 3전은 내 거 아니다 생각하고 보내줄 거예요. 비트 어떨 것 같냐고? 단기 몰라요. 여기 지금 반등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요. 5분봉이랑 10분봉상 다이버스 걸려서 반등 올 수 있는 마지노선 여기거든요. 깨고 흐르면 반등 오더라도 또 흐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매물대가 워낙 두꺼워서 한 번에 뭔가 외부 이슈로 인해서 시장 충격이 받아 푹 빠지는 일이 없는 한은 계단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ABC로 끝나서 반등이 올 가능성이 있는 지점이기도 해요. 여기가 매력적인 지점이긴 해. 물론 이거는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된 자리죠. 그렇지만 손절 라인 여기 잡고 단기 상방 보기에는 손익 해볼 만한 자리이긴 해요. 롱을 보고 어쨌든 계단식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숏 반익 언제 할 거냐고? 사실 지금 고민돼. 숏 반익 지금 짧게 할까? 왜냐면 계단식 하락 같은데? 근데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고민되는 거죠. 여기가 바닥인지. 반익하기 너무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좋은 자리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요. 지금 반익하면 수익이 얼마지? 대충 12만 7천 달러, 13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지금 추세가 있나? 볼륨이 좀 그렇네. 아니구나. 여기가 찐막이면 볼륨 늘어도 되는구나. 이탈하면 리딩으로 볼 수도 있어요. 1, 2, 3, 4, 5, 9, A, B, C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